안녕하세요, 제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영입니다. 오늘은 한 3, 4분 정도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 맨날 같은 얘기입니다. 오미크론, 그죠? 지겨운. 예, 개인적으로 뭐 그냥 굉장히 관심 있게 추이를 보고 있는 터라 지금 10만 명이 계속 10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아침에 뉴스에서. 거의 이 정도면 얼마 안 있으면 거의 무슨 뭐 뉴스에서 풍토병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걸릴 사람 걸리고 뭐 이렇다라는데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제가 참고로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맨날 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그 ICU 그러니까 Intensive Care Unit 그러니까 영어로는 중환자실을 줄여서 ICU라고 하거든요. Intensive Care Unit. 그래서 이 중환자실에서 코비드만 병상을 담당하는 그 간호사가 있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 근데 들어온 사람분들 중에 대부분 한 7, 80%는 거의 대부분 unvaccinated.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을 unvaccinated이라 이렇게 접종 안 맞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단 그 호흡 기니라고 하나요? 한국말로는? 네. 그 ventilator. 그러니까 호흡을 도와주는 그거를 말하는데 그 ventilator 일단 끼면 거의 90%는 살아서 못 나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간호사. 엔간한 사람한테는 끼우지 않는 거인데 그것까지 꼈다 하면 네. 이제 상태가 위중하시다. 일단 벤틸레이터를 꼈다라고 하면 거기서 10 중에 9은 그냥 빠이빠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라. 왜 그런지 우리는 호흡기라기보단 주로 산소 호흡기라고 많이 써요. 당연히 산소가 그래요?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산소 호흡기라고 쓰긴 하는데. 그래서 백신을 좀 빨리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맞으신 분들 계시지만 만약에 안 맞으셨다라고 하면 각별히도 조심을 하셔서 이제는 아예 나가셔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뭐 이러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스러운 뻘 얘기부터 시작해봤습니다. 네. 다들 근데 제 인친분들 보면 이제 오늘은 샷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부스터 샷이니까 뭐 네. 1차, 2차가 아니라 대부분 3차. 근데 단지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상태가 네. 예전에 비해서는 특히 3차가 좀 힘들다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저는 되게 많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일단 몸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스터 샷을 맞을 때는 조금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여유를 두시면서 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좀 안전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하시라는 얘기로 일단 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뭐 방쌤이 가져오셨는데 날씨 얘기 가져오셨어요. 네. 네, 날씨 얘기. 왜냐면 이제 다들 추위에도 불구하고 다들 달리세요. 그래서 추위는 이미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네. 당연히 겨울이니까 추우려니 뭐 우리가 처음 갑자기 올해 처음 겨울을 만난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추운 거 아니까. 네. 근데 바람이 자전거를 타시거나 달리거나 하여간 바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별로 안 추운 날에도 바람이 너무 세면 그 바람 때문에 이제 거의 저는 제가 생각해 제가 새우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새우등처럼 꼬부라져서 바람을 덜 맞고 싶은데 뭐 내가 피한다고 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바람이 그 정도 불면 안 나가시죠. 굳이 맞바람 하시면서 뭐 껴입고 나가서 뭐 웬만하신 분들 안 나가십니다. 집에서 보일러 켜놓고 따뜻하게 계시죠. 그러니까 방쌤님은 이제 가서 이제 뛰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 근데 제가 인스타 보니까 뛰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겨울에도 진짜 대단하십니다. 뛰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뛸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자전거를 좀 타는 입장이어서 그 서울에 있는 공공 자전거 그 따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따릉이 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타면은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만 보이고 또 뛰는 사람은 뭐 뛰는 분들만 보이고. 근데 이것도 뻘 얘기긴 하지만 이게 어디 가나 이게 한국분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 외모 지상주의라는 게 그 인스타들을 이렇게 쭉 뛰잖아요. 그럼 약간 멋있으시고 좀 이쁘시고 뛰시는 분이나 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거기는 진짜 인스타 팔로워들이 진짜 와 많더라고요. 반성합니다. 제 인스타가 지인들한테만 팔로잉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단어들하고 이제 문장을 몇 개 가져오셨어요, 방쌤이. 네. 아까 그 바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오는 내가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같이 불어주는 바람은 당연히 신경을 안 쓰죠.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불어와서
그 바람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특히 추운 걸 넘어서 내가 앞으로 발을 디디는 걸 힘들게 만들 만큼 바람이 센 경우들도 특히 이제 한강변을 저는 달리는데 네. 거기는 워낙 그런 바람으로도 유명한 장소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오늘 맞바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네. 보통 맞바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희가 그 헤드윈드라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데드윈드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단어들은 그 예전에 특히 이제 그 바다에서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그 배 앞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래서 헤드윈드라고도 하고 데드윈드라고 한 거는 그 정도의 앞바람이 센 경우는 이 바람을 제대로 잘 타서 피해 나가지 않으면 그건 난파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심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맞바람 경우에는 데드윈드라고 하는데 달리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거의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센 바람인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뭐 This morning the wind was blowing in my face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얼굴 쪽으로 바람이 분 거.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이제 맞바람 불었다고 얘기해서 it was so hard to step forward. 그래서 앞으로 그 발 내딛기가 너무 힘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같이 달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면 달리기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맞바람 불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시는 그 전치사 against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The wind was against me. The wind was against me.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랑 거꾸로 오는 그래서 내가 가기가 힘들게 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헤드윈드를 가져와서 잠깐 헤드윈드 맞바람에 그러면 반대말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서 지금 듣는 동안에 살짝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이게 테일윈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맞바람은 말씀드렸듯이 헤드윈드 그 다음에 반대편 뒤에서 등을 업고 그 다음에 바람이 뒤에서 저한테 등을 밀어주는 좋은 바람은 테일윈드 뒤에서 꼬리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테일. 그러니까 뭐 기억하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헤드 아니면 앞이랑 테일. 뒤. 그래서 head and tail. 이 바람들 용어를 얘기할 때는 아마 골프 치실 때도 분명히 쓰실 거예요. 왜냐면 공이 바람 어디로 부는지에 따라서 틀려서 내가 이제 그 테일윈드 같은 경우는 내가 치는 그 공이 훨씬 좀 더 많이 나갈 거고 만약에 헤드윈드가 오면 내가 친 것보다 분명히 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그 기다리기 위해서 바람이 어떤지를 보실 텐데 그때도 쓰실 수 있는 단어 이게 똑같은 그런 문장들이고. head or tail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아니면 뭐 공격이나 수비나를 공수를 먼저 정할 때나 뭐 아니면 뭔가를 정할 때 저희가 이렇게 코인 토싱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동전 던지기 해갖고 앞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저희가 한국말로는 우리 동전 던지기 해갖고 앞면 뒷면 한 다음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똑같이 동전 던지기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운동 경기 같은 경우 뭘 정할 때 그래서 그거를 코인 토싱 토스한다 그러잖아요. 코인을 토싱한다 그러고 하고 코인 토싱 한 다음에 head or tail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 사람한테 너 앞이야 뒤야 라고 할 때 앞면은 head 뒤에는 tail head or tail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얘기할 것 같으면 front and back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많이 안 하시고요. 보통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head or tail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로 약어로는 H 아니면 T 이렇게 쓰시죠. 달리기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전에서부터 달리기를 하면서 아니면 달리기 관련된 것들 중에서 실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을 달리기 아니면 뭐 달리기에 연관된 뭐 운동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짧게 약간 구성을 해와서 컨버세이션을 한번 구성해 왔는데요. 저희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은 보통 평상시 속도로 읽어드리고 두 번째는 천천히 하면서 설명, 세 번째는 다시 평상시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re you finding everything okay? 제가 Do you have size 8 for this? I think so. Let me check in the back. If you don't have 8, I can also take 8.5. Got it. Here. I brought both, so you can try them. Thank you so much. 간단하죠? 안녕하십니까, 샘프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상황이 제가 전에 갔을 때 스토어에 들어가고 신발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짧은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Are you finding everything okay?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으시는 겁니다. 스토어에 들어가면 상점이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없지 않은데 한국 분들은 너무 친절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게 뭐 필요한 게 없으신지요? 막 이렇게 묻는 게 제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한번 제가 두리번 하고 있으면 다 찾은 뭐 참 더 찾는 게 있나? 내가 도와줄 게 있나? 라고 점원이 물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그럴 때 Are you finding everything okay? 너 다 네가 찾고 싶은 거 다 괜찮게 찾고 있어?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뭐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거 찾고 있어? 라고만 이제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다 괜찮아? 라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을까? 이런 의미로 이 문장을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답을 하면 제가 나 사이즈 8이 필요한데 그러면 Do you have size 8 for this? 제가 보통은 어떤 경우냐면 신발을 사는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는데 딱 보니까 제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럼 그 신발을 딱 들고 정원한테 얘기를 하죠. 자, 이거 Do you have size 8 for this? 이렇게 한번 가리키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사이즈 8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I think so. Let me check in the back.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거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 그 앞에 사람들이 보는 고객들이 보는 그 공간이 아닌 뒤에 이제 그 창고 같은데 거기 가서 한번 어떻게 있나 한번 볼게요. 네, 뭐 보통은 스토리지 뭐 에리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냥 실제로 이야기할 때는 간단하게 Let me check in the back. 그냥 나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갈 때 제가 또 그 효율성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물어보고 이런 거 싫으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If you don't have 8, 만약에 8이 없으면 신발 사이즈 8이 없으면 I can also take 8 and a half. 8 and a half. 여기서 사실게 만약에 8이 없으면 나 8 반도 괜찮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8반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8하고 뒤에다가 .5는 8.5 이래도 됩니다. 뭐 그냥 뭐 기억 안 날 때는 그렇게 해도 알아들으시네요. 근데 보통 언어적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8 and a half입니다. 8 and a half. 그래서 그게 8반입니다. 그래서 I can also take 8 and a half. 8.5, 8반도 나 괜찮아. 그랬더니 got it here. I brought both so you can try them.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그런 다음에 지금 2개 다 갖고 왔어요. 한번 뭐 얘네들 다 신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Thank you so much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천천히 일반적인 속도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상점에 들어가서 제가 신발을 사는 거를 같이 방세미를 해보겠습니다. 네. Are you finding everything okay? Do you have size 8 for this? I think so. Let me check in the back. If you don't have 8, I can also take 8 and a half. Got it here. I brought both so you can try them. Thank you so much.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는 이게 보통은 지금은 제가 가지고 온 게 신발을 예를 들었지만 어디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옷이라든지 자켓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이렇게도 그냥 미용할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점에 들어가면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Are you finding everything okay?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티셔츠 있으면 Do you have large? 아니면 Do you have medium for this?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I think so. Let me check in the back. 상점 점원이 뭐 얘기하면 if you don't have medium, I mean if you don't have large, 뭐 I can also take large or extra large, extra large 이렇게 약간씩만 안에 있는 것들을 살짝씩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시면 어떤 상점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물건을 사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살 때 내가 입어봐도 돼요? 아니면 뭐 신어봐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Can I try this? 라고 먼저 물어보셔도 되겠죠? 왜냐면 진열된 거는 안 돼. 그건 안 되고요. 이건 해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트라이 해도 되는 제품이 있고 안 되는 제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시면 뭐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죠, 점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한국에서도 보통 다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제가 신발을 잘 사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보통 일반적이냐면 뒤에 한국도 그렇지만 트라이를 할 수 있는 피팅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가져가면 들어가서 피팅 룸에 가셔서 뒤에 가서 입어보고 하실 수 있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자분들은 보통 운동화를 사실 때는 보통 맨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맨발인 경우에는 운동화를 신을 때 좀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 일회용 양말이 있습니다. 보통 다 있어요. 대부분 달라 그러면 disposable socks라고 해갖고 disposable이라는 게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disposable socks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구두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신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통 거기 없더라도 달라면 disposable socks 아니면 뒤에 가서 옷 같은 경우는 fitting room 이라고 fitting이라는 게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fitting room에 가셔서 본인이 try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졌습니다. 네, 화장실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그 수도 꼭지가 있잖아요. 그걸 영국에서는 그냥 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돗물이 탭 워터라고 하는. 미국에서 탭 워터라고 하긴 합니다. 자, 탭 수도 꼭지는 탭이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faucet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납이 있는 거를 갖다가 수도 꼭지 faucet 그런 건데 그래서 근데 보통은 바깥에서 수돗물은 그냥 탭 워터라고 합니다. 미국도. 그래서 아마 이 수도가 지금은 많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거의 요새는 네모나 동그랗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서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 탭은 옛날에 그 손잡이 되게 작은 손잡이 오른쪽 왼쪽 있는 것처럼 생긴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그거부터 사실은 탭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건 거의 되게 옛날 학교 운동장에나 있을까? 요새는 거의 그런 수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다들 수도가 너무너무 예뻐서 또 위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어디로 틀면 그게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 요새는 별로 그렇게 못생긴 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샘프라님 말씀하시기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꼬시거나 놀림 당하는 것들 하는 거 이제 보통은 영국식은 아무래도 탭 워터 뭐 이런 식으로 T자 발음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워터라고 많이 하는데 대부분 뭐 요즘 분들은 뭐 다들 잘 알아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좀 다르죠, 확실히. Have some tap wat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tap water래 막 이제 저희가 듣기에는 좀 웃기긴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동양인 분들권이나 언어권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조금 더 고급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뭐 미국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시고요. 수도 꼭지하고 두 번째는 전기 오븐. 전기 오븐은 어떻게? 이게 요리하는 데 쓰는 거라서 영국에서는 그냥 쿠커. 쿡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쿠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 오븐보다는 요리 도구를 더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시는데 거기서는 전기 오븐 자체를 쿠커라고 해요. 스토브라고 많이 미국에서는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요리 채널도 많아져서 소위 말하는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고 실제로도 오븐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스토브도 많이 쓰시고 근데 뭐 보통은 저희는 뭐 미국에서 오븐이라고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쓰지만 뭐 칠면조 요리할 때 막 오븐 같은 거 막 쫙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영화 보면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미국에서는 스토브, 오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특히나 아시안들은 많이 못 하시는 게 잘 쓰시질 않습니다. 실제로 가면 왜냐하면 미국 집에 가면 꼭 있기는 한데 안 쓰시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아시안 가정에 가면 첫 번째는 오븐, 그러니까 스토브 같은 거. 두 번째는 디시워셔. 그러니까 디시워셔에 안에 보면 실제로 디시워셔 해갖고 안에 세척기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릇 놓는. 그렇죠. 거의 진짜 그 기계를 켜서 드라이를 하지도 않고 네, 그냥 놔둬서 저절로 마르게 만드는. 네, 그냥 뭐 서랍 정도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오븐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프라이팬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는 용도로 쓰시는 아시안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쓰세요. 거의 옛날 말에 의하면 찬장이라고. 네, 뭐 거의 그러신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 분들은 실제로 많이 쓰신 분들도 많이 뵈서 그리고 전기 엄청 먹거든요, 그거. 그럴 수밖에 없죠. 전기로만. 요새는 사실 인덕션이 있어서 인덕션은 별로 그런 정도는 아닌데. 전기 엄청 먹고 이거는 스토브는 정말. 프라이팬에 불 붙었을 때 오븐에서 끄는 용도로 쓴다고.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는 안 돼. 다음번에 소화기로 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안 이렇게 그 가정들의 미국에서 사시는 이민 가신 분들의 이민 가정을 보면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기를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그릇 자체가 네. 그 영미권은 대부분 플레이트를 써서 이렇게 보울 같은 걸 많이 안 쓰는데 우리는 보울 중에서도 이게 좁으면서 그 밥을 넣어야 되는 거 또 그 탕을 넣어야 되는 건 조금 넓지만 그래도 역시나 깊은 거 그리고 반찬 그릇이 그나마 조금 플레이트에 가깝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 그 각이나 이런 쪽이 잘 안 닦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른들은 되게 많으셔서 그러니까 꼭 그 이제 뭐 영미권에서도 애벌을 맞아요. 살짝은 많이 하고서 넣는 하시는데 건데 우리는 애벌을 하느니 그냥 차라리 깎았죠. 닦고 한 분들은 또 뽀득뽀득하게 소리가 안 나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뽀득뽀득하게 내지 않으면 이게 설거지가 안 됐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오죠. 영국에서는 쿠커라고 한답니다. 쿠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스토브 아니면 오븐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차가운 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 거. 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스박스라고 하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영국에서는 쿨박스예요. 아, 음료를 넣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걸 넣어놓든 그런 작은 왜 여행 갈 때 휴대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거를 쿨박스라고. 저희 미국에서는 그냥 쿨러라고 합니다. 아이스 쿨러, 아니면 쿨러. 네, 쿨러라고. 요즘들은 차박하시고 캠핑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아이스박스 많이 갖고 다니. 그 차 안에 하나씩은 꼭 있으실 것 같은. 요즘엔 저는 아예 차를 안 타고 다녀갖고 맨날 버스 타고 다니긴 하지만 요즘은 차박 나가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셔서 미국에서도 똑같이 캠핑 문화가 굉장히 뭐 유행처럼이 아니라 예전부터 바깥에서 자고 뭐 캠핑하고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쿨러 어디서 또 많이 쓰냐면 야외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비치가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거기에다 꼭 그렇게 맥주 가지고 다니시고 뭐 다니시고 좋죠. 그다음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꼭 조그마한 쿨러에다가 맥주 담아서 뒤에다가 놓고 골프 치시면서 친구들이랑 계속 맥주 마시면서 골프를 치러 가는 건지 술을 마시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그랬다는 뭐 얘기 한번 했다는 잘안 쳐질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서 뭐 골프를 잘 치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요즘 분들은 골프에 가서 예쁜 사진 찍으려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싫고 그냥 가서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그냥 카트나 타고 이러는 게 좋으니까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 다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쿨러 미국에서는 쿨러, 브리티시로는 쿨박스. 그다음에 워낙 도로는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 4차선 도로, 8차선 도로 이렇게 메인 도로가 있잖아요. 주 도로가 그거를 이제 보통 영국에서는 하이 스트리트라고 써요. 그래?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그 옆에 인도가 있고 이제 그 메인 스트리트 이게 이제 자꾸 버릇이 돼서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하이 스트리트라고 영국에서는 써요. 도로라니까 생각이 또 난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고가도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로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고가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걸 이제 영국에서는 플라이오버라고 해요.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이제 정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서 넘어가는 듯한 그래서 플라이오버. 미국에서는 오버패스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회로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길 가도 되는 길인데 공사해서 잠깐 이렇게 뭐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뭐 화살표 표시를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그 곡갈콘 같이 생긴 애들 이렇게 세워놓고 이쪽으로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회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이걸 divers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아놓거나 아니면 공사 중이거나 이래서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 그 도로 이런 경우에 땐 diversion. 미국은 디투어라고 합니다. 디투어라고 하면 이렇게 피해가는 우회로이긴 한데 이 디투어를 언제 보실 수 있냐면 보통은 새벽 정도쯤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미국의 고속도로를 가면 새벽에 청소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가끔. 그럼 청소를 하게 되면 뭐 1차선, 2차선 청소를 하게 되면 뭐 아니면 아예 막아버리면 그냥 쭉 꽃갈콘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표지판에다가 디투어라고 해놓고 양쪽으로 이제 빼주는 길들을 이렇게 조금 마련해 놓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투어라고 써져 있는 경우에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공사를 하거나 주로 그럴 때 잘 쓰죠. 그렇습니다. 뭐 영국식 그다음에 뭐 미국식
표현들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뭐 저희가 계속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표현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말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이런 뜻이다라고 한 것들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복습을 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 첫 번째 가져오신 거는 stay on top of. 네. 이 표현에서 바로 보실 수 있다시피 어떤 곳에 제일 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네.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쫙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잘 파악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으면 I cannot stay on top of it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랑 비슷한 표현 중에 keep track o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지금 방쌤이 얘기하신 건 stay on top of something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갖고 뭐 I am staying on top of everything 이러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든지 다 잘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비슷한 표현으로 I keep track of everything 그러면 내가 keep track이라는 게 뭐가 진행 상황이든지 제가 상황을 다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걸 내가 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 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stay on top of 그 다음에 뒤에 뭐 everything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싶은 명사를 뒤에다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거로 keep track of 그 다음에 뒤에 파악하고 있는 명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흔하게 다 내가 완전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라고 할 때 I'm aware of 쓰셔도 되고 뭐 I know about을 쓰셔도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경우일 때는 이걸 더 잘 써요. Stay on top of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그 keep track. 그다음에 다음에 또 stay가 들어가는 표현을 한번 그때 생각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stay put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있어라는 얘기를 할 때 특히 stay put라고 얘기를 잘하고 이제 특히 애들이 어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러 가거나 이래서 기껏 그 점원한테 뭐 막 물어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파라파라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면 그때 이제 stay put 해서 아니면 뭐 잠깐 금방 갔다 올 건데 이제 저는 여자고 만약에 애가 남자다 그러면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기 조금 뭐하거나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갔다 올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을 만한 거 그런 거 할 때 이제 stay put, I'll be back in a minut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네, 뭐 동료한테나 아니면은 위에 사람한테 할 만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밑에 있는 뭐 조카나 아이들 뭐 있는 사람한테 그냥 할 만한 이야기여서 그런 뉘앙스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동물한테도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자꾸 막 뭐 먹을 거 이제 식탁에 막 해놨는데 자꾸 stay put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 가만히 고기 있어 뭐 이렇게 할 때도 쓰실 수 있고. 네. stay put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동사로 put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도 있어서 stay put도 있고 stay still. still이라는 게 가만히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stay still 아니면 stay put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out of the picture 이 표현도 알려드렸었는데 이거는 그 picture 그 그림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이면 그 밖에 있는 거니까 관련이 없는 걸 뜻해요. 제가 그때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액자가 물어봐요. 왜냐면 붓이 움직여서 그려야 되는데 거기 아닌 딴 데 그리고 있으니까 너 뭐해? 왜 딴 데서 그리고 있어? 이 얘기 그러면 이제 out of the picture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표현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irrelevant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는 a bump in the road라고 가져오셨는데 방쌤이 이거는 주로 그 왜 어린이 보호구역 뭐 이런 데 가시면 특히 더 막 노랑까망 그 꿀벌같이 생긴 애들이 막 계속 있잖아요. 그게 가다가 하나씩 넘어야 되는 그걸 바로 딱 범프라고 불러요. 근데 그 범프가 이제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다가 편안히 못 가고 가다가 하여튼 살짝 덜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작은 어려움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게 설명하신 게 방지턱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무슨 얘기 하시나? 예, 방지턱 얘기. 방지턱 예.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습니다. 제일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그 우리나라는 왜 방지턱은 아닌데 색깔만 그렇게 해놔서 네.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방지턱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은 네. 것들. 그 방지턱을 그 영어로는 뭐 범프라고 한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실지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스피드 범프입니다. 그 방지턱이 스피딩을 하지 말라고 해놓은 범프이기 때문에 스피드 범프 이게 방지턱입니다. 속도 내지 말라고. 영어로도 그렇게 그게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with flying colors. 네. 이거는 이 colors 자체가 플래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 그런데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깃발마다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특히 이제 흰색 깃발은 항복을 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겼을 때 되게 화려한 깃발을 이렇게 막 해서 뭔가 잘 됐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특히 이제 요새같이 뭐 레이더나 이런 걸로 파악하지 않고 다 그 실제적인 눈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배가 만약에 저기 나갔는데 제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는데 그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흔들려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색깔이 화려하고 그러면 쟤는 이겼다는 뜻이구나라고 뭐 같은 편에 다른 배에 있는 같은 군사들한테 아니면 저기 그 땅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릴 때 쓰는 그래서 with flying flags라고 하면 with flying colors라고 하셔도 되고 이건 이렇게 다 그냥 성공적으로라는 의미. 그 잘됐다는 의미를 하실 때 항상 이거. 근데 대부분은 pass with flying colors라고 해서 보통 시험을 되게 잘 봤거나 아니면 성과가 되게 좋거나 이런 얘기할 때 잘 쓰시는 표현. 그런 뜻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뭐 배우죠 뭐. 제가 카메라 약간 옆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약간 옆으로 하고 예. 네, 오늘 고른 곡은 A Lover's Concerto라는 곡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제가 가사를 한 번도 따로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라방 그 예고편에 가사를 아예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 가사를 보시게 되면 조금 뭐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해야 안 잘리겠죠? 자 돌아왔습니다. 이게 인스타가 이게 저번에는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작권 문제로 잘리더라고요. 중간에 방송에 송출이 잘렸었는데 다행히도 안 잘리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지금 해주신 것들 중에 배워볼 만한 표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문법에서 맨날 그 how lovely, 뭐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걸로 요 문장 하나만 how gently is the rain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비가 내리나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 가사만 하나 딱 알아도 how gentle is the rain이라고 하면 how gentle 다음에 the rain is라고 하면 이상하구나 이렇게 느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문장들을 골라보는 거고 그다음에 meadow는 우리가 보통 이제 초원이나 이런 풀밭하면 grass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meadow라고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이제 근데 가사에서 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전치사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above 아니면 beyond 아니면 over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birds high above the trees 그러면 위는 위인데 되게 저 위라는 얘기를 할 때 high above라는 표현을 되게 잘 쓰고 그다음에 beyond the hil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beyond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 over도 뭐뭐 뒤에 뭐뭐보다 멀리이긴 한데 beyond는 더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beyond라고 그냥 말하지만 beyond는 beyond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오즈의 마법사 같은 거에서 무지개 있고 저 동산이 여기 앞에 있고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beyon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ver는 여기 넘어 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가사 중에 Some magic from above made this day for us just to fall in love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make this day to fall in love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날 오늘 이게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표현이라서 이것도 회화하실 때나 아니면 그 장문으로 하실 때도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ill도 잘 쓰고 until도 잘 쓰는데 공식적으로 쓰실 때는 가능하면 until을 쓰셨으면 하는 건데 뭐뭐까지라고 할 때 until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지금 I belong to you from this day until forever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까지 결국에는 그냥 사실 until forever가 아니라 그냥 forever라고 하셔도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until forever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 거는 I'll give it to you every part of me. 그러면 거의 데디케이 수준이죠. 내가 내 모든 몸의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고 싶다,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시나 노래 가사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의 과장된 제가 볼 땐 과장이라고 보지만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라방 예고나 아니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그쪽에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DM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뭐 라방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거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유튜브는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빠르게 올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짧게 끊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루스한 부분들을 약간 좀 느린 부분들을 좀 제외를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조금 앞뒤를 좀 붙이고 뒤에 뭐 저작권이 걸릴 만한 것들을 한 다음에 한 길게 쭉 한꺼번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뭐 틀어놓고 뭐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가사 일을 하신다거나 뭐 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저기에 DM이나 댓글이나 다 달아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